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오늘 새벽에 끝난 FOMC 회의 결과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 못 주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2월 FOMC가 끝났어요. 네. 올해 첫 FOMC인데 네. 결과부터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갈까요?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99%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데 25bp 할 거다라는 게 거의 완벽하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50bp냐 25bp냐 논란 없이 전원일치, 그러니까 한 명의 소수견도 없이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이전의 4.25에서 4.5%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인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는 좀 네.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를 내려야지 향후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지금 물가를 내밀어두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물가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파월 연준의장은 2%를 계속 고수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2%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던 점에 있어서 물가나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바뀐 건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물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는 있고 물가가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맞고 그 초입 국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초입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2%랑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내비쳤고 성명서에서도 크게 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물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완화적으로 다행이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목표로 한 2%와의 괴리,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이 좀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스탠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성명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각에서 시장에서는 이 문구가 바뀌거나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유지됨에 따라서 아마 3월 FOMC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금리에 대해서는 결국은 연준이 시장의 기대는 전혀 부응 안 해준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응하지 않아줬고 성명서를 통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좀 많이 바뀌었죠, 말들이. 네. 이거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의장 말 따로 시장 기대 따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의장을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걱정했던, 원래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뉘앙스만 내비쳐도 시장이 막 흔들렸을 텐데 그런 말 없이 시장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발언을 해주면서 금융시장은 또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월 이후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금리 레벨 다운되고 달러는 하락하고 증시는 반등을 했잖아요. 그 맥락이 이번 2월 FOMC 이후에도 좀 그대로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채권금리는 하락했다라는 거죠. 특히 3년물, 5년물 같은 경우는 100bp 정도씩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25bp 했는데 인하는 더 많이, 채권금리는 하락하는 폭이 더 큰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채권금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소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상은 빨리 멈추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야? 기대감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이전에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기채 10년물이야 뭐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3년 정도만 해도 아무래도 연준
기준금리하고 많이 연동이 되는데 되죠. 그것조차 내렸다는 게 조금 의외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ISM 제조업체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장의 기대와 조금은 부합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읽힐 만한 발언들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잠깐만, 금리 인상이 빠르게 멈추고 금리 인하가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채권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말씀하셨듯이 보통 2년물이나 3년물 같은 경우는 채권 기준금리,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고점, 금리 인상 정점이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채권금리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일단은 장중 흐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어떤 것들이 포인트였는지를 좀 보면은 시장이 어떤 부분에 되게 흥분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이 뭐냐면은 위에 그림은 나스닥하고 S&P 500이고요. 밑에 그림은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재밌는 그림이 25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모두 발언을 할 때는 증시는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 2%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금리 인상 계속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시 하락,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 반등, 이게 나왔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이 문답이 시작되면서 증시는 폭등하기 시작하고 채권 금리나 달러는 폭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요 내용을 좀 정리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이 1월 시장이 많이 움직였다. 근데 이게 연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연준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증시는 오르고 채권 금리 하락하고 달러도 하락했으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더니 그럼 별로 신경 안 쓴다. 롱텀,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지 최근 1월 한 달 동안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던 그런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가도 괜찮은가라고 생각하면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발표된 ECI라 그래서 임금 고용 보고서, 거기에서 임금 상승률이 꺾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지난달에 임금 상승률이 많이 꺾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4% 밑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발표된 ECI도 꺾였다. 야, 그러면은 연준이 보는 물가 데이터나 임금 데이터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증시에는 좋은 거 아니야? 진짜로 금리 인상이 빠르게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되게 증폭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부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흥분을 했고, 또 점도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2번 금리 인상이 가능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2번 올릴지 여부는 3월, 5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향후 나오는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3월, 5월까지 데이터가 물가가 더 떨어지고 임금이 더 떨어지고 경기는 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안 하지도 않을까? 왜냐면 12월에 50bp, 2월에 25bp, 그럼 다음에는 금리 동결 아닐까? 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 문구 중에 하나는 저는 마지막 발언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연준의 점도표상 금리 인상은 2번, 시장의 기대는 한 번 정도 더 남았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불편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12월하고 지금의 상황이랑 전망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우리 전망이, 우리 금리 인상 경로라든지 통화 정책 경로가 바뀔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거죠. 전반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은 이어갈 거다, 물가를 2%대까지 가게 만들겠다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세부적인 문답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조율 또는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가 시장의 기대에 조금은 부합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시장은 더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이러면은 우리가 움직인 대로 연준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스닥은 2%대로 급등을 하고 S&P 500도 1%대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장 끝나고 나서 뭐 18%가 올랐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잘 나왔고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 분위기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FOMC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한 여진, 그러니까 뭐 온기로 인해서 며칠 동안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기대치가 어디고 이 기대치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까지 시장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2480선까지 올라왔는데, 또는 나스닥은 하루 2%가 급반등을 했는데, 더 이상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기준금리, 금리,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한번 체크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제 종가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2월 1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에 예상하는 FOMC 회의별로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전망치입니다. 보시면은 3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5월, 6월쯤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7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가서 24년 1월에는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4년 1월 전망치를 보면은 4.16 기준금리가 4.16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4.1%가 무슨 레벨이냐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12월 달에 제시한 24년 연말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4.1로 갈게요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이미 1월 달에 갈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월, 9월, 11월, 12월, 1월 5번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이 중에서 3번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강해지려면 4번 또는 5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말했던 건 2% 물가입니다. 예. 물가가 2%대로 가야지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5번을 할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 컨센서스 자체도 2%대로 간다라는 전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저는 거의 정점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24년 연말에 대한 점도표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최근 등락을 보면은 4.1%에서 더 강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강해진 상황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경기가 어떤 흐름일까? 두 번째로는 물가가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그리고 시장의 기대처럼 4번, 5번 금리 인하할 정도로 이 기대감을 증폭시킬 정도로 물가가 크게 더 떨어질까라는 점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어느 정도는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네.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게 없는 한 뭐 큰 폭의 상승은 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시죠? 싶냐면 기대감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이상으로 상승을 바라보려면 실적이나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이 기대감을 뛰어넘을 무엇인가의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뛰어넘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은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스케줄을 좀 리스트업 드렸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했던 것들을 검증받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에도 그랬죠. 뭐 중국 PMI,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한국 수출입, ISM 제조업 지수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에는 물가지표, 실물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경기 상황과 물가 레벨에 대한 점검 과정들이 아마 2월 달 한 달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금리가 4.5에서 4.75%. 네. 우리 한국 기준금리는 3.5%. 네. 차이가 좀 더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고민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먼저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그리고 뉘앙스들을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걱정을 했던 원화 약세 압력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예. 1230원, 2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보다는 한때 굉장히 이슈였던 뭐 회사채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급락,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더 금통위원들에게는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물가라든지 그리고 또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불안감들보다는 예.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좀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금융시장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한 금통위의 경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도 FMC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남아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정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관건은 경기인데. 네. 자, ISM 제조업지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우리 1월 수출 실적도 나왔죠. 네. ISM 제조업지수 수출 실적 다 보면은 너무나도 안 좋아요.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ISM 제조업지수인데요. 예상했던 수준은 뭐 한 48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48.7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47.4.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나 봤더니 신규 주문이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신규 주문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새롭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조업이 다시금 반등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업 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신규 주문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신규 주문이 바닥을 잡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닥을 잡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제조업 경기는 좀 더 악화되는, 더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실물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빨리 발표되는 게 한국 수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16.6%였거든요. 시장의 전망치가 마이너스 11%, 12%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더 안 좋았나 이렇게 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 이하로 더 떨어졌고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40%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수출을 억눌렀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던 중국과 반도체 수출이 더 나빠졌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1월 달에 반등을 했던 여러 가지 동력 중에 가장 큰 동력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실물 지표는 확인되기 어렵다라는 시그널일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면은 처음 나오는 1월 데이터거든요. 실물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1분기가 더 악화되게 된다면 2분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최근 발표된 한국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시장이 1월 달에 기대했던 부분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특히 실물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 기대감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부담스러운 국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더 떨어지겠죠. 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속도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파월 연준 의장이 2% 물가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물가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둔화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둔화되긴 하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14일 날 발표되는 1월 CPI는 6.4, 코어 CPI는 5.6.
근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0.3, 0.4 그 이상씩 툭툭툭 떨어졌었던 상황에서 12월 CPI가 6.5였는데 6.4로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지고 코어 CPI도 5.7에서 5.6으로 0.1%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6%대, 9%대였던 물가의 수준에서는 빠르게 6%대, 5%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기 위한 속도는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코어 PC 같은 경우도 4%대로 진입하긴 했지만 4% 밑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전히 연준이 제시한 2%와는 2%포인트 격차가 있다는 점들이 아마 2월 중순까지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또 하나 볼 거는 전월 대비 물가 변화율은 올라가요. CPI는 12월 전월 대비 12월 C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플러스 5.8로 작년 하반기, 2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전월 대비가. 그리고 코어 CPI도 0.46으로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전월 대비 변화율이.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진짜로 물가가 레벨 다운되면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정도의 레벨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1월 CPI를 확인하는 과정에선 좀 고민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2월 FOMC가 끝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졌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뜨겁게 반응을 했다라면 이 반면에 실물 경제 지표들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 레벨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하는 시장에 뛰어들기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1월 달에 뭔가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따라온다거나 실적이 올라와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 기대감을 더 뛰어넘는 기대감이 더 크게 들어오지 않는 한 시장의 상단은 좀 막혀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특히 이제부터는 실물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경기가 좋아질까? 또는 진짜로 물가가 낮아질까? 이런 검증 과정들을 통해서 시장은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후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중국 리오프닝 기대, 그리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월 초만, 연 초만 하더라도 2200이 깨지면서 2180까지 갔었던 게 다이렉트로 2480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